시청자 여러분, 연수구 유권자,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 을 후보자 토론회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장우식입니다. 지난해 12월이었죠. 국회는 만 18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교실안 여론이 교실 밖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첫 시대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행복한 사회를 원한다면 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는 인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국민들로서는 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오늘 토론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 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약 90분 동안 진행이 되고 남인천 방송 스튜디오에서 사전에 녹화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82조 2에 의해 실시되는 토론회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하고 유권자 여러분들의 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 을 후보로는 모두 4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상 초청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 3분과 함께 오늘 토론회 진행합니다.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토론회에 앞서 추첨을 통해서 결정이 됐고 이 순서에 따라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후보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민경욱입니다. 기호 6번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이정미입니다. 네,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에 이어서 후보자 모두에게 드리는 전반부 사회적 공통 질문, 그리고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후보자들의 개별 보충 질문, 사회자가 미리 추첨한 개별 질문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회자 개별 질문 후 보충 질문,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기조연설은 각 후보마다 2분씩 시간을 드리고요.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답변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후보자의 공약 발표 제한 시간은 2분이고 이 상대 후보자는 질문을 공약 발표 후보자에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짧습니다. 질문 시간이 30초니까 유의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답변은 또 마찬가지로 1분 30초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자 개별 질문 후 보충 질문은 설명할 때 미리 추첨한 개별 질문지 지금 저한테 와 있는데 이걸 그 자리에서 열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면 각 후보자별로 1분 30초씩 답변을 할 수 있고 이 답변에 대해서 상대 후보자가 또 30초 보충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1분 30초씩 합니다. 답변 시간은 가급적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후보자 마무리 발언은 못다 하신 이야기 마지막에 한 2분 정도씩 모든 후보에게 똑같이 주어지니까 하시면 됩니다. 후보자들에게 주어지는 발언 시간 제한을 위해서 앞쪽에 타이머가 지금 설치가 돼 있죠. 발언 제한 시간 20초 전에 예고의 의미로 타이머에 노란불이 켜지고 10초 전에는 빨간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그 수초 후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공정성을 위한 거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토론회는 연수구 주민들이 이 토론회를 보고 앞으로 연수구의 비전과 어떻게 연수구가 이끌어 가실지를 후보자들의 공약을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상대 후보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또는 근거 없는 주장, 또 비방 발언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21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분이고요.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연수구 을 주민 여러분, 든든한 여당, 힘있는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연수구 을 정일영 후보입니다. 제 소개에 앞서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위로 말씀을 드리며 늘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이 어려운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30년 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인천공항 사장을 하면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제 저는 연수를 주민을 모시고 이 지역이 더 발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4월 15일 이번 선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승리해야 합니다. 집권 여당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현재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 수행을 더욱더 개혁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힘차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연수울 지역이 그동안 너무나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실력 있고 힘 있는 후보인 제가 선택받아야 합니다. 저는 전문가로서의 실력과 집권 여당의 힘으로 많은 현안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저 기호 1번 정일영의 정책과 앞으로의 비전을 설명드려 유권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경욱 후보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연수 송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연수구을 미래통합당 후보 기호 2번 민경욱입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번 총선은 경제 무능, 안보 무능, 외교 무능 등 너무나도 무능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훌쩍 넘긴 문재인 정부에게 회초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제 어떻습니까? 지난 1998년 IMF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이번 코로나발 경제 충격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는 활기를 잃은 지 오래고 상가가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있고 그나마 버티고 있던 가게에도 주인의 얼굴에는 웃음기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져가는 회사 사정에 마음이 편할 수 없는 직장인들, 그리고 꿈꾸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취업의 꿈, 개학이 늦춰진 아이들은 갈 곳을 잃었고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어머니들의 어려움은 날로 쌓여만 갑니다. 제일 빨리 성장하는 경제가 제일 빨리 추락하는 경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곧 경제 바이러스로 변해서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멀쩡한 중소기업까지 도산 위기에 처해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오직 선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연수 구민 여러분, 저는 지난 4년간 GTX B노선 예타 통과, 송도 세브란스 병원 정상 추진, 연수 세무서 유치 등 모두가 인정할 만한 확실한 성과로 주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송도와 연수를 기업과 일자리가 넘쳐 흐르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재선을 해서 연수와 송도를 더욱 놀라운 속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한 번 더 믿으셔도 됩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의당 이정미 후보의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사랑하는 옥년동, 동춘동, 송도국제도시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이정미입니다. 저는 연수을의 국회의원 한석의 가치에 대해서 항상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130석 플러스 알파를 얻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마 과반 의석을 훌쩍 넘길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150석에 여기 연수를 한 석을 더 보탠들 무엇이 달라질까요? 또 하나 막말 정치, 부끄러움의 정치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 한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연수을의 한석은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초선이었지만 한 정당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어떤 정당에 소속되었는가와 상관없이 이정미 당대표 정말 국정을 끌어가는데 큰 도움이 됐고 잘한다 칭찬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협력할 땐 협력했고 쓴소리를 할 땐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국회를 난장판을 만들 때 작은 정당 당대표였지만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최선두에서 싸웠습니다. 저는 앞으로 2년 후가 굉장히 걱정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대선만을 향해서 치닫는 거대 양당 틈바구니에 코로나 이후 찾아올 최대 민생 위기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싸움은 말리고 그리고 국회가 민생을 향해서 협력하자고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필요합니다. 이정미가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송도 주민들과 연수 주민들과 손잡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생활 속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달려갔습니다. 우리 송도국제도시와 연수구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관문으로 키워나갈 비전과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정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세 분 후보자들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질문은 연수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선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송도 909 화물주차장 건립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천시는 항만을 오가는 화물 차량의 주정차로 인해서 이 사고와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해 물류단지 내에 화물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 주민들은 화물주차장 조성이 될 때 국제도시 이미지가 훼손이 되고 주차로 인한 소음, 먼지, 안전사고 유발 등의 이유를 들어서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인천시의 화물주차장 조성 반대 청원까지 얘기하고 나선 이런 상황에서 송도 909 화물주차장 건립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이번에는 민경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시작하시죠. 이 자리에 후보분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만은 저는 그 어떤 후보보다도 이 화물 주차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싸워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에 3차례 촛불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 된 주민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실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대안도 제시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대체부지 검토를 요구했고, 마침내 지난해 8월 23일 박남춘 시장에게 강행의사 포기 선언을 받아내는 등 대체부지 선정에 물꼬를 텄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2일 인천시의회는 대체부지 마련을 촉구하는 주민청원을 부결시켰었죠. 다행히 12월에 다시 대체부지 입지 선정 용역 시행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계획대로라면 올 10월 용역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우리 송도 국제도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대체부지를 찾자는 것인데, 용역의 과제명이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화물주차장 임기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입니다. 그런 것은 용납할 수 없고 기울이기를 바라지만 계획대로 현재 부지 추진에 당위성을 더하기 위한 용역이라면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미리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이 화물차 부지와 관련해 얘기했던 일해왔던 성과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정미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실까요? 네, 작년에 한 60대 아주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평생을 벌어서 809에 집을 샀고 이제 손주들하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데 여기에 화물주차장이 들어온다고 하니 너무나 불안하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래서 촛불을 함께 들고 주민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사실 지금 그 909의 남항배후단지 2006년도에 계획이 되었지만 현재 보면은 2018년 컨테이너 물동량이 96만 TEU로 10년 전 수준으로 다시 감소를 했습니다. 14년에 비해서는 한 40% 정도가 줄어 있는데요. 충분히 이 정도의 어떤 물량이라고 한다면 대체 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적지 선정 용역이 착수돼서 올 10월 달에 발표될 예정인데 분명히 909가 아니라 좀 더 나은 어떤 그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화물 노동자들도 쉼터와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809 주민들도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나 909는 송도 크루즈항이라든가 신국제 여객 터미널 그리고 골든하버 사업 등 우리가 글로벌 해양 관광 도시로 키워나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어떤 계획은 주민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송도를 어떻게 함께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정일영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909에 화물 주차장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저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입장을 지난해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주민분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 들었고 이 문제가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온 문제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특히 작년 7월에는 항만구사 사장, 인천시장 또 우리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분들을 만나서 많은 의견을 나누고 그 결과
용역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2월 17일 날부터 진행돼서 10월 19일까지 진행되면 지금 몇 가지 대체 부지가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대체 부지를 찾아서 화물차 문제는 해결하면서 우리 구공구에는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화물차 주차장으로 쓰이는 그 지역에는 세관이라든지 세관 통합검사장 우정사업본부를 이전을 하고 그것이 들어가기로 돼 있던 부지에는 좀 더 주거단지 쪽에 가깝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결단코 막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 지역 현안이면서 참 예민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두 번째 질문은 송도 테마파크 사업 취소 촉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테마파크 개발은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의 조건부로 5번이나 이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었는데요. 하지만 이 지역의 개발 사업자인 부영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인천 평화복지연대라는 사회단체는 인천시가 또 연장을 해서 특혜를 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이미 인가된 행정처분의 취소는 법률 요건이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이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기간 연장은 특혜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 어렵게 꼬인 이 문제 후보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결 방안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1분 30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정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부영은 송도 테마파크를 추진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부영이 이 테마파크 부지에다가 온갖 불법 폐기물과 오염물질들을 다 매립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것에 대한 환경영향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어떠한 답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그 송도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대우자판 부지 도시개발 사업 이 이익으로 조성되는 사업인데 테마파크 사업이 실효되었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 사업도 취소하고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시정부가 사업 취소 대신 다시 연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부영에게 계속 빌미만 안겨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즉각적으로 올해 7월에 도래하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연계해서 시정부가 나서서 이 부분을 공영개발로 전환해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송도 유원지, 테마파크를 연결하고 그리고 송도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트램을 이어서 옥년동과 동춘동에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전반적인 전략들이 다시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정일영 후보께서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부영에서 땅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요. 그 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취소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행정소송 중입니다. 행정소송 중이고 4월 9일 내일인가요? 10차 변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또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테마파크가 빠른 시일 내에 들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테마파크가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강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송도 국제도시에 저희가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드타운이 아닌 정말 살아있는 명품 국제도시를 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마이스 산업이 들어서야 됩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공항과 연결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복합 리조트 같은 테마파크가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인천공항 사장하면서도 테마파크를 유치를 하고 그걸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도 테마파크가 빠른 시일 내에 들어와서 송도가 같은 공항경제권 또 옥년, 동춘과 연결돼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발돼야 됩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경욱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도 테마파크 사업 취소를 촉구하는 것보다도 조속한 개발을 촉구해야 하는 사업이죠. 지금 동춘동, 옥년동 또 송도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 그곳에 많은 관광객들 또 우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테마파크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부영과 인천시정부와의 소송입니다. 지금 부영 소송에서 부영이 이기게 되면은 사업 기간
연장 명분이 발생하는데 인천시는 또 항소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장기 표류할 전망이 이제 있는데요. 특혜 논란 가중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또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부가 창출이 큰 사업이 바로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이 테마파크 부지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목적대로 2,500만 수도권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레저 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재 테마파크 문제, 사업기간 연장이라는 특혜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회장이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향후 대책과 방향성 달라지겠습니다만 소통하면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아암물류 2단지 부지 조성에 따른 소음 분진 발생 우려에 대한 내용입니다. 송도 809 주민들은 이 아암물류 2단지와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3만 세대가 넘는 주거 밀집지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하루 1,000대 이상의 트럭들이 오고 간다. 이게 과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아암물류 2단지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 측은 송도국제도시 사업 초기부터 이 공급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이 기존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개발과 주민 안전에 대한 문제 이거 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자 생각하고 계신 해결 방안에 대한 견해를 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이번에는 정일영 후보부터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809 주민들과 많이 만납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문제가 화물주차장이죠. 화물주차장은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가 ODCY입니다. ODCY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ODCY에 관해서도 항만공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분들과 소통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분들과 합의되는 수준에서 축소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ODCY는. 그 몇 가지 시설물도 주민들과 항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협의를 하기 위해서 809 주민안전협의체가 얼마 전에 구성이 됐습니다. 시의회, 인천항만공사, 구청, 주민 대표분들, 연관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문제들을 논의해서 합의해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하나 제안하는 것은 809와 909 사이에 초록탐, 조그만 숲, 언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 그걸 만들어지면은 조그만 언덕이 만들어지면은 분진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로로 가는 화물차들, 809 쪽으로 가는 화물차들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안전 문제라든지 분진이 그래야만 소음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민경욱 후보 답변하시죠. 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천 항만공사 앞에서 공사 측이 주민들과 항만업체가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1인 시위를 펼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초점은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공사 측은 지난 2008년 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고 하는데 그때는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주거 환경에 소음, 분진 또 이 경관 문제로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데 그것을 평가를 다시 한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사 측에서는 그것은 한 번 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아파트 측에서 환경평가를 했었어야 한다. 이런 주장으로 서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나 지금 민주사회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실행하고자 할 때는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굉장히 행정적인 비용이 많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일영 후보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안전협의체가 지난 3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들 조성하는 책임 있는 기관이니까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오해를 풀고 소통을 하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이정미 후보께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저는 항만공사 사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적 비용보다 더 큰 것이 사회적 갈등 비용이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항만공사 사장님과 환경부 직원들을 불러서 실제로 그 현장에 함께 나가봤습니다. 허허벌판 위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엄청난 규모의 809 입주자들이 들어와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화물주차장이 들어올지 야적장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909, 이것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견디겠는가. 일단 녹지라도 제대로 완충지로 빨리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신뢰감을 줘라. 그런데 이 809, 909 사이의 완충 녹지가 항만공사 소유뿐만 아니라 해수부 소유도 있습니다. 이 해수부 소유를 항만공사가 어떻게 이관할 것인지, 그래서 녹지축을 일관되게 전체적으로 809, 909 사이에 그것을 완전하게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내놓으라고 했고, 항만공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획재정부 의뢰로 저희가 KDI 연구 보고서를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추진되고 있는 어떠한 시나리오도 경제성조차도 없다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9 아함물류 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후보자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은 송도 LNG 기지 안전대책 수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송도 LNG 기지가 있는데요. 이 LNG 가스 기지는 아주 높은 밀집도를 갖고 있어서 지난달에 LNG 인수기지에서 10분 넘게 큰 불꽃이 솟구치는 등 심각한 누출 사고와 화재 발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주민들을 안심시킬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후보자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마찬가지로 1분 30초고요. 이번에는 민경욱 후보부터 이야기하시죠. 네, LNG 기지 필요하죠. 그러나 지난번에 LNG 기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를 연수구 주민들은 잘 모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한 제가 입법 활동을 한 것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인천 LNG 기지는 국내 4개 LNG 기지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가장 많은 가스를 공급하는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기지죠. 그동안 송도 국제도시 주민들은 LNG 저장 탱크가 거주 지역에 너무 가까이 있다, 이런 이유로 불안에 떨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LNG 기지에서 불꽃 기둥이 치솟는 등 가스 누출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요. LNG 기지에서의 사고는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모두 주민들에게는 위협과 공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쉬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밝히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지난 2017년 11월 가스 누출 사고가 났을 때 제가 그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가서 점검을 했는데 당시 가스 누출 사고를 인천시나 연수구에 제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은 도시가스 사업자로 하여금 지자체의 신속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가 제출했는데, 가스공사는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개선에 그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시설이 아무리 안전해도 인재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안정성은 무용지물입니다. LNG 시설은 어느 시설보다 안전해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정미 후보께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안전은 2번, 3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요. 저는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천 동구에 바로 집 코앞에 수소연료 발전소를 짓는다는 것, 주민들에게 한마디도 알리지 않고 이것이 추진됐다가 정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몸살을 앓았던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예타 조사 보고서를 긴급히 입수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주민들은 철저하게 배제한 채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송도 LNG 기지에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나 안전성, 환경성에 대한 어떤 검증도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주거 밀집 지역 인근에 검증되지 않은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고, 이것을 법안으로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에너지민주화법, 즉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을 해서 지역 주민 누구도
추진 과정과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지어져서는 안 된다. 송도도 마찬가지다. 20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런 일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철저한 안전검증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주민 수용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런 일들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LNG 기지와 관련해서 안전 문제를 제가 지난해에도 가스공사 사장 또 송도에 있는 그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불길이 치솟아 가지고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사전 작업 예고제를 좀 실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길 등 주민이 우려할 만한 작업 시행 전에는 반드시 SMS로 사전에 예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점검 강화 법제화입니다. 사고 발생 시에 가스 안전공사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즉각 통보할 수 있도록 아까 존경하는 민경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민 후보님께서 그런 법안 내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안전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협의체가 더 강화돼야 됩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또 도시가스사업법 43조 3항도 더 개정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됩니다.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관련되는 구청, 경제청 관계없이 모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욱더 안전하게 가스공사 사장님, 본부장님,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안전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연수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후보자별로 공약을 발표하고 후보자들 간의 질문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정의당 이정미 후보의 공약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송도 옥년 동춘 주민 여러분, 저는 꿈이 있습니다. 송도를 아시아의 뉴욕으로 키우는 것이고 연수구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를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지난 10년 동안 송도로부터 빼앗아간 자산 이관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송도의 자존심인 인천 타워를 다시 부활시키는 그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송도에 열심히 일하는 엄마 아빠들을 위한 교통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GTX-B와 서울 남부광역급행철도를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연결한다면 송도에서 강남까지 35분, 송도에서 여의도까지 26분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3호선 남부순환선 1구간을 우선 추진해서 509, 709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먼저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송도 연장선 제2 랜드마크 시티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송도 연수구에서 정말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로 가밀학급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미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 두 곳의 고등학교 두 곳을 개교하겠습니다. 송도중앙도서관은 시애틀 국립도서관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의 도서관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옥년 동춘의 제2전성기를 열겠습니다. 제2공항 철도를 KTX까지 연결하고 송도국제도시를 순환하며 KTX 송도역과 연결되는 트램을 만들겠습니다. 옛 송도유원지 그리고 중고차 매매단지 송도 테마파크 일대를 관광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엠번방 사건 나중은 없습니다. 최근에 송도에서 벌어진 청소년 성폭력, 강력 처벌로 두 번 다시 딸 가진 부모들이 눈물 흘리고 여성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정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정일영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30초이기 때문에 네. 시간 잘 지켜서. 네, 존경하는 이정미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이제 자산 이관 반대하고 인천타워 건립 문제인데요. 저도 자산 이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천타워도 건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자산 이관을 안 한 그 돈으로 인천타워를 건립하시겠다는 말씀인지 두 개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후보님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제가 이것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부터 지금 박남춘 시장에 이르기까지 송도의 자산들이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미래통합당 시정부 시절에는 52.9%, 그리고 민주당 시정부 시절에는 47.1% 이렇게 지금 자산이 이관되어 왔고, 사실 인천타워는 6809 개발의 수익금으로 거기에 랜드마크 인천타워를 짓기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금융위기도 있었겠지만 후보님 그 지금 네. 패널 앞쪽으로 이렇게 네.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금융위기와 더불어서 송도의 자산 이관으로 인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적인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송도의 자산 이관이 인천시의 부채를 갚는 것으로 해결되어 오면서 인천시 부채 비율이 16.6%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가 정상단체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산 이관이 멈춰지고, 그리고 6809 개발 이익이 온전히 그 랜드마크로서의 인천타워를 중심으로 그 부흥기를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비용으로 다시 환원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보충 질문 정인영 후보 네, 하시겠죠?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천타워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재원을 조달하고 사업을 하고 입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150층 정도 되는 큰 건물을 공공기관에서 그걸 지어서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산위관 물론 개발이익 있죠. 근데 그 돈 가지고 인천타워를 지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연관성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 수익성이 날 수 있을까요? 해도 됩니까? 예, 답변하시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도 그 기업이 유치가 됐고 인천시와 그것이 계약 체결이 되었다가 결국 인천시가 그것을 파기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에 대한 개발 의지를 갖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준다면 여러 가지 기업들을 다시 유치시킬 수 있고, 경제청에서도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남았는데 시간 또 안 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 자산 이관 문제를 지금 거대 양당은 전혀 풀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다 책임이 있는 정당들이고, 특히 민주당은 현재 시정부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전혀 응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우리 민경욱 의원님이 지난 2년 동안 유정복 시장 시절에 국회의원을 했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송도의 여러 가지 어떤 개발과 발전 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이야말로 첫 단추고 중심골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그 자산 이관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제가 강력하게 시정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민경욱 후보께서 이정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실 시간인데요. 시간은 마찬가지로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자산 이관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쭤보고 싶고요. 4년 동안, 2년이라고 그러셨는데 4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자산 이관을 막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셨습니다.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으로부터 그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받고 했습니다. 그동안 같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신 이정미 후보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네, 예, 답변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주민들과 자산 이관의 문제가 무엇인지 깊이 연구를 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민경욱 후보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은 참으로 참 이렇게 약간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민경욱 의원님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가와 상관없이 당신 여기서 지역구 활동했는데 왜 그걸 해결하지 못했느냐고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신다면 이건 거의 적반하장에 가까운 일이고요. 제가 지역구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면 어떤 일보다 앞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해나갈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인천시 정부에게 무조건 이거 왜 해결하지 않느냐 그렇게 비판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정부의 어떤 협상력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인천 전체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득 과정들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들은 그간 정의당이 국정을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던 과정에서 어떤 해결점을 만들어 왔던 것처럼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민경욱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죠. 필요할 때는 비례대표지만 국민을 위해서 연수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시면서 지금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지역 의원보다는 책임이 덜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유정복 시장 때 수많은 활동을 통해서 자산 이관이 바로잡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박남춘 시장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씀을 호도하는 혹시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분 30초 동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책임이 덜하다, 누가 더 책임이 있다, 이 얘기를 공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주당도 미래통합당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이 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산이관 문제에 대해서 1인 시위하고 촉구하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끌어냈습니까? 사실 이 지역의 집권 정당의 대표, 이 지역을 집권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집권 당시에 인천시 정부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책임 회피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이 지역의 대표자가 된다면 오로지 당의 논리가 아니라 송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후보자들의 공약과 또 그 공약에 대한 질문, 또 답변, 보충 질문 답변 이렇게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오늘 토론회가 좋은 거는요. 이 공약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세 분 후보자들과 관련해서 이 지역 현안이 여러 가지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께서 특히 주민들께서 들어보시면 우리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이고요. 발표하신 다음에 타 후보들께서 질의 또 보충 질문 답변 이렇게 또 이어지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송도를 명품 도시답게 동춘 옥년을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한 제 마스터 플랜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교육 문제입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예. 첫째가 교육 문제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위해서 어린이집부터 초, 중, 고, 대학까지 한 지역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교육 특구로 조성하겠습니다. 초중고 확충을 통해 학급당 25명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교육 발전을 추진해서 동춘 옥년에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교원의 특별활동실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도에 위치한 국내의 대학들의 특성화를 적극 지원해서 해당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도 지역의 개발 이익을 교육 환경 개선에 연간 2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과 월 1회 교육 간담회를 개최해서 교육 관련 현안과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GTX 비노선과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해서 송도 서울 20분대 시대를 열겠습니다. GTX 비노선이 완공될 때까지 엠버스를 확충해서 교통 수요를 감당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도 내부 교통망을 개선해서 송도 대중교통 10분 생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내부 순환버스를 확충하고 송도 전체를 순환한 트램을 도입해서 송도 어디든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교통혁명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셋째로 원도심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승기 하수 처리장을 지화하고 자녀 부지에 종합스포츠센터를 설립해서 주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중고차 매매 단지를 이전해서 송도 유원지 복원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KTX 송도역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해서 교통망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정일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번에는 민경욱 후보가 질문해 주실까요? 네. 송도에 1조 원대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해서 아주 거창하게 공약을 내셨었는데 인천시가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사실상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하기도 전에 공약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구체성이 없는 말잔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토부의 경험, 힘 있는 일꾼이라면서 내세운 공약이 링에 오르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후보께서 답변 1분 30초 동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방사능 가속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조 원 가까이 되고 일자리 창출과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송도 우리 국제 도시의 11공구 지역에 연세대학교 가까이 그걸 유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와도 협의를 했고 박남준 시장님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타 시도지사님들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유치 경쟁이 치열했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직전에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 부지가 생각보다 적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실무적인 착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오늘 토론회 끝나는 대로 다시 인천시와 또 시장님과 확인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조금 남았는데 답변은 그 정도로 하시는 네, 거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미영 후보 보충 질문 하시겠죠? 우리 송도 국제도시에 공공의 적 같은 분이 계시는데 두 분입니다. 이 지역의 시의원 김모 의원, 송도 화물차 주차장 문제, 자산이관 문제 등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습니다. 또 정의당 출신이자 현 민주당 시의원인 강무 의원, 우리 재산을 왜 뺏어간다? 깜짝 놀랐다. 그게 왜 당신들 재산이냐 하면서 자산이관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 발전을 저해하는 이분들의 막말 가만히 보고 계실 건지요? 예, 질문 내용 아실 때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질문 말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저도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민경욱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그 인천시의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시당에도 항의를 하고 문서를 보내고 인천시의회에도 항의 문서를 보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시의원님들께도 제가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과도 받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엄정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두 시의원님들은 또 주민이 선출하신 시의원님들입니다. 제가 후보로서 또 연수울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는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들께 폐해가 되는 걱정 끼쳐드리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일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정미 후보께서 질문하실 시간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자신의 공약이 당에 의해서 엎어지는 이런 일을 보면서 힘 있는 집권 여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힘 있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정일영 후보가 그 당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글로벌 캠퍼스 2단계 대학 유치 말씀하셨는데요. 글로벌 대학 캠퍼스 1단계 몇 개 대학이 들어와 있고 정원 대비 재적 인원이 어느 정도이며 현재 글로벌 캠퍼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입주 대학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요지는 아마 다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글로벌 캠퍼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글로벌 캠퍼스를 포함해서 우리 송도 지역에 들어와 있는 전체 대학들, 인천대학이라든지 뭐 인하대학 다 포함됩니다. 그 대학들의 그 전문성 있는 학과를 지원해서 더 특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 대학도 물론 포함됩니다. 현재 1단계 4개 대학이 들어와 있고요. 2단계가 지금 추진 중입니다. 예타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더 많은 외국 대학들이 들어오도록 인천시와 또 경제청과 저희 여당이 힘을 합하겠습니다. 예, 답변 네. 다 하셨으면 이정미 네. 후보 보충 질문 하실 거죠? 네, 고등학교 4곳 신설 공약을 내셨는데요. 지금 안타깝게 4년 전 중기학교 설립 계획에 보면은 2023년까지 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까지 하나는 공립학교, 하나는 인천 내 타구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학급수가 줄고 있는 사립학교를 이전하는 계획을 논의 중에 있는데 정작 4년 임기 동안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고등학교를 지금 뭐 4개를 얘기를 하시는 건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신 것인지요? 예, 답변하시죠.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후보님께서 이정미 후보께서 말씀하신 제가 이 교육 문제가 지금 일단 송도 물론 이제 동춘 옥년 지역에도 학교들이 많이 있고 또 시설이 낙후돼서 걱정입니다. 송도 국제도시에 포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12개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가 송도 국제도시에 있고요. 중학교가 6개, 고등학교도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특히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 신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당 인원이 35명, 신정중학교도 거의 같습니다. 35명 그 정도 되고요. 해성중학교도 34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과밀 학급이죠. 또 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또 부족해서 송도국제도시에서 밖으로 어떤 때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까지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첨단 우선 고등학교 송도 3동에 509에 있는 첨단 고등학교를 우선 만들고 해양 상고도 이제 809에 있는 것도 만들고요. 교육감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건설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2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제가 말씀드린 학교들을 설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과 교육감님과 계속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민경욱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하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옥년동, 동춘동, 송도동 주민 여러분, 저는 GTX B노선 조기 착공, 또 조기 개통에 더해서 남부 광역 급행철도에 연계해서 강남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M버스 노선 확충, 2층 버스 도입, 준공영제 시범 사업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인천발 KTX 조기 개통과 함께 송도역 복합 환승센터도 조성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골든하버역 연장, 또 인천 지하철 3호선 남부순환선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인천 안산 간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조기에 개통하고 트램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송도 세브란스 병원 조기 개원과 2차 병원 조성으로 진료 인프라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지속 확충으로 과밀 학급을 개선하겠습니다. 송도 워터프런트 미음자 원안 조성, 151층 인천타워 부활, 송도 불꽃축제 연례 개최 등 송도 연수를 지나치는 곳이 아닌 머물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세종학당 국립국어원 유치, 그리고 국내외 한국어 교류를 총괄하는 국내 거점 시설을 조성해서 송도를 세계 문자 도시이자 한국문화 교육의 핵심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송도 테마파크 부지 조속히 정상화시킨다는 말씀 드렸고요. 송도 유원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자산 이관 금지법 개정과 함께 송도 국제도시의 분구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승기 하수 처리장 지하화와 이를 통한 지상부 확보 부지에 공원과 수영장 등 스포츠 컴플렉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소중한 약속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동춘 옥년동의 눈부신 도약과 송도 국제도시의 놀라운 발전을 눈앞에 펼쳐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정미 후보께서 질문해 주실까요?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코로나 민생 대책을 위해서 올해 예산 512조 중에서 20%, 즉 100조 규모의 예산을 코로나 예산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역대 가장 황당한 주장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나라 예산 중에 51%가 의무 지출입니다. 그러면 남은 예산 260조, 이 중에서 100조를 깎으면 160조 남고, 그러면 미래통합당 현역 의원 지역구 사업은 다 깎아야 됩니다. GTX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추경 없이 100조 본 예산 깎자는데 동의하십니까?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100조는 필요하니까 우리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액수를 산정을 한 겁니다.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뭐 몇십만 원씩 혹은 100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긴급 명령을 통하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줄 수 있는 특별한 예산을 만들자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합니다. 야당이 먼저 이야기를 했다고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똑같이 선심성 퍼주기로 어차피 선거가 끝나면은 지급될 돈을 지급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옛날에 막걸리 한 대씩 받아주고 고무신 사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구체성을 지니고 필요한 곳에 돈을 쓰기 위해서 여당이 마음대로 돈을 주무리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경제학자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우리 선대위원장의 탁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정미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죠. 네, 동문서답입니다. 일단 돈을 어떻게 쓸 건가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그 내용이 일반 예산 100조를 깎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거의 사업 예산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GTX-B 사업 예산도 거기에서 줄어들게 된다라는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덧붙여서 그 연수갑 정승현 후보가 인천 총구석 발언에 이어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막말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인천 총구석과 같은 인식 때문에 강남에 집 2채 갖고 여기는 전세 사십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한꺼번에 왔는데 이정미 후보께서 여기 이제 전세를 얘기하시는군요. 그럼 여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평생을 전세로 사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주권도 없습니까? 지금 이정미 후보께서 여기서 투자해서 살고 있는 집을 사서 쓰신 것이 3억 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저와 저희 어머니를 모시는 집 2개 전세를 한진 해무로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2개가 7억 3천입니다. 그럼 훨씬 많은 돈을 여기에 투자했군요. 그리고 왜 집이 2채냐고 얘기를 해요. 저는 항상 저와 어머니를 앞에 동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제가 있는 것과 20평짜리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서 같은 단지 내에 살고 있는 이것을 무슨 대체로 제가 여기 살지도 않고 무슨 투자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시면 그거야말로 옳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막말 얘기는 제가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우리 정의당 대표를 지내신 이정미 의원께서는 음주운전 무면허 전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의당 비례대표 6번 후보가 있어요. 신장식 전 후보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정미 전 대표는 내가 음주 무면허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무총장직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권을 비판하는 제1야당의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하면서 뒤로는 범죄자를 옹호하는 위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서로 이제 조금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실 건데 주어진 발언 시간대 나누셔서 그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민경욱 후보 공약에 대해서 정일영 후보가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시간 30초입니다. 네. 공약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하나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저도 이제 교통을 많이 한 사람 입장에서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송도 강남 직파 고속도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생기면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그 재원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는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강남 순환고속도로 다 연결이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직파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것이 빚이라든지 이것이 나올 수 있는지 실현 가능한지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바로 답변하시죠. 직파라는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제 직접 직결하는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지금 사업 구간은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 요 구간으로 알고 있고 사업 규모는 30.3km, 왕복 4-6차로 신설되는 도로고요. 사업 방식도 나와 있고 운영 기간 40년, 또 사업자도 대기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조 1,930억 원이고요. 민간이 1조 2,983억, 건설 보조가 5,433억, 또 보상비로 나가는 게 3억 5,123억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의 제안서가 접수가 돼 있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제가 추진하는 것이니까 송도 또 연수구 을 주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송도에서 강남으로 직접 연결이 되는 고속도로 하나를 뚫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의 공약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영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실까요? 네, 인천타워 저도 관심 많고 추진하고 싶습니다. 걱정이 있어서 혹시 좋은 방안이 있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재원 마련인데요. 특히 70층 넘어가면 건축비나 관리비가 한 2배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전희경하고 정승현 후보가 GTX 비노선 주안역 송도역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그렇다면 의견을 말씀해 주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바로 답변하시죠. 마철루의 저주라고 하죠. 짓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다음에 그 공시를 처리하기 위해서 분양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 유지비도 많이 듭니다.
지금 뭐 존경하는 정일영 후보께서는 뭐 그다음 그 분야의 적임자라고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알아들으실 텐데요. 지금 6809 전부를 주고 151층을 만들려고 그랬을 때도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6809에 아파트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돈 다 지금 빠져나갔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151층짜리 짓는 그 땅을 무상으로 주고 더 필요하다면은 근처에 20만 평짜리 골프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 돈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면은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제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 사회자 개별 질문 후 보충 질문 시간인데요. 미리 추첨해서 준비된 개별 질문을 사회자가 우리 후보자들께 드리면 답변을 하시고 또 다른 후보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답변 듣는 이런 시간입니다. 지금 인천 연수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밀봉된 채 저에게 보내준 이 질문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질문지를 이제 열어가지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밀봉되어 있는 질문지인데요. 각 후보자들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엄정하게 하는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준비된 그 정도 또 이 순발력을 보기 위한 거거든요. 순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이정미 그 후보에 대한 질문을 제가 지금 막 열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위기가 1997년 IMF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파괴력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또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어떠한 대책이나 방법이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정미 후보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그 아까 말씀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뭐 전세를 사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남은 부동산 투기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 동안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강남에는 집을 보유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전세를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의아해하신다는 점은 한번 깊이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에 지금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신용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분들처럼 프리랜서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꼭 필요합니다. 기존의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도 시급히 도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직접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다들 뭐 착한 임대업자에게 지원한다 이 얘기에 대해서 정말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 그 상인들에게 직접 임대료를 정부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 5년 만기 무이자 대출 이것이 진행돼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상환도 가능하도록 해서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는 자영업자들을 일단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대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하고 신용 등급이 낮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채권 추심 독촉 이런 것들도 중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답변 들었는데요. 정일영 후보께서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다. 시간 30초입니다. 네,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엔 다시 입장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통합당에서는 마스크 예산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에서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또 존경하는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바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재난소득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래서 정의당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전 국민 100만 원 재난소득, 재난기본소득을 해야 된다고 제일 먼저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70% 얘기했다가 다시 4인 가구 100만 원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50만 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거기에 가장 먼저 답을 했던 정당이 어디였는가가 이번에 드러나게 됐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22년 전 IMF에 대기업들에게 공적 자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지만 대기업들 전부 노동자들 정리해고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상생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아까처럼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들 더 강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들 그리고 프리랜서 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특별한 대책들이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 예산을 깎아가지고 하는 것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정말 전대미문의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서 5월 달에 2차 추경이 꼭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민경욱 후보가 보충 질문하시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30초입니다. 네, 제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아까 부동산 투기를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투기는 이쪽 정부에게 왜 그 강남 집값이 이렇게 오르게 됐는지를 잘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미 후보께는 이 이제 방역 대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정부의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방역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바로 답변하시죠. 네, 저는 송도 국제도시 글로벌 도시로 지향해 나가고 있는데 자꾸 WTO에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하시는 게 정말 너무나 답답합니다. 특정 지역명을 이런 바이러스명에다가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일은 저는 코로나 이후에도 또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걱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던 바이러스가 전 세계가 지금 모두 한 몸이 돼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지역 방어 대책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그 이 방역과 관련되어서 이 문제만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기관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해왔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봉쇄했던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더 많이 확산됐던가를 본다면 이번 그 정부의 방역 대책의 기본적인 원칙이 크게 틀리지는 않았다. 다만 신천지와 같은 이러한 집단들에 의해서 이것이 전국화됐던 과정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우리 민경우 의원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정미 후보께 드렸던 개별 질문이었고요. 다음은 정일영 후보의 순서입니다. 지금 직접 사인하신 이 선관위의 질문지가 저한테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 개봉을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송도 국제도시가 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가 아니라 아파트만 밀집되어 있는 신도시로 전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송도 국제도시의 택지 개발 비율은 86%에 달하지만 상업 업무시설 개발 비율은 50.2%에 그칠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명칭과 위상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파트만 밀집한 것이 이 신도시지 무슨 경제자유구역이냐. 자, 후보께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과 대책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시작하시죠. 답변. 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제가 답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송도 국제도시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명품 국제도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일반 신도시 배드타운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누가 책임이 있는지 따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민경우 의원님도 4년 동안 거의 4년 동안 의원님 하셨고 이정미 의원님도 활동을 하셨는데 4년 동안 정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특히 809 지역에 가면 더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는 용적률을 낮춰야 됩니다. R2부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바이오 산업단지와 마이스 산업단지를 더 추진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그리고 단순히 배드타운이 아닌 도시도 발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마리나 복합 리조트 같은 것을 추진해서 건설돼서 국제 문화 관광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가 살아있는 도시, 그리고 문화가 꽃피는 도시, 그리고 또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만 밀접한 신도시가 아닌 명품 국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제가 앞장서서 해나가겠습니다. 민경욱 후보께서 보충 질문 하실까요? 부가가치세를 이제 인하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득세도 감면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제가 해온 일인데 뭘 해왔냐고 그러시는데요. 105개 법안 만들어서 지난 4년 동안 인천에서 제일 법안을 많이 만든 의원이었습니다. 한번 들어와서 들어오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해보시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정일영 후보가 1분 30초 동안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하실까요? 네, 법안을 많이 만드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세한 법안 내용은 제가 아직은 잘 모릅니다.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는 아파트가 밀집한 신도시로 전락했다는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논의한 화물 주차장 부지도 사실은 그게 올해 또 지난해 생긴 게 아니고 거의 10년 동안 진행되어 온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도 사실 계속 진행되어 온 문제점들입니다. 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의원님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많은 법안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송도 국제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미개발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수익성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파트를 자꾸 지어가지고 그냥 아파트가 많은 배드타운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막아야 나가야 되고 그 대신에 송도 국제도시가 명품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경제가 있는 일자리가 있는 그런 도시로 발전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정미 후보께서 보충 질문하실 시간인데요. 예, 상업부지에다가 초고밀도 아파트까지 짓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경제청의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다 넘어가고 자산이관으로 넘어가고 결국은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인천시 정부가 과연 이 자산이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아까 정일영 후보님이 힘 있는 집권 정당의 후보답지 않게 소위 당으로부터도 이런 그 자신의 공약이 이렇게 부정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민주당 인천시 정부랑 풀 수 있습니까? 예, 답변하시죠. 네. 바로. 당으로부터 부정되었다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공약을 했고요. 그것은 이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에서 착오가 있었던 걸로 일단 저도 조금 전에 보도를 봤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 당에서 저를 부정했다든지 공약을 부정했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정미 후보님께서는 계속 자산이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대 양당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을 개정하더라도. 그럼 우리 정의당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개정을 하실 건지 해결할 것인지 오히려 제가 묻고 싶고요. 자산이관과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걸로는 일단은 경제청에서 조성 원가를 가지고 인천시로 넘기고 인천시에서 다시 그걸 감정가로 인천 도시공사로 넘기고 도시공사에 다시 좀 이익을 붙여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는 이익을 저희가 송도국제도시 다시 환원시켜야 된다는 제 생각은 확고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청에서 바로 파는 경우도 있더군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익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송도 우리 국제도시 주민들께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소 그 액수에 대해 차이가 있지만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상환될 수 있도록 집권당답게 거대 당답게 하겠습니다. 소수당이 아닌 거대 당으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민경욱 후보가 개별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지금 민경욱 후보가 직접 사인한 질문지를 제가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질문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질문. 송도 자산에 대한 인천시 이관 문제, 방금 나왔던 그 문제인데요. 특별회계 자산인 송도 국제도시의 토지를 인천시 일반회계 자산으로 이관하는 일은 불법이라면서 자산 이관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지역 균형 발전을 외면한 이기적 발상이라는 주장 또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해결책은 뭔지 민경욱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송도 주민 여러분, 지금 자산 이관이 나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일반 이제 회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세금을 거두면 2대 8 정도로 8이 인천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팔아서 조성되는 재원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굴러가야 되는데 지금 오피스 뭐 이런 것은 남는 돈이 없습니다. 남는 돈은 상가와 아파트인데 상가는 적고요. 아파트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수익금은 누가 내는 거죠? 아파트 주민 여러분들이 내는 겁니다. 우리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지금 인천시가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 1,000억짜리 땅이 있으면 땅을 가져가서 2,500억 원에 팝니다. 그러면 2,500억 원을 갚아야 되는 게 순리일 텐데 이 사람들은 1,000억 원만 갚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다 옳지 않고 갚을 때는 이자까지 갚아야 하고 1년 내에 갚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제1 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되돌려 놓고 이것이 과연 적법한 일인지를 유권 해석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정미 후보께서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야당일 때는 반대하다가 집권 정당이 되면은 다시 그 쌈짓돈에 손이 갑니다. 결국 인천시 전체에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일이 사실 유종복 시장 때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경욱 의원님이 이 지역에 2년 동안 집권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1인 시도했고 많은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 성과를 이끌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민주당 정부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하시죠. 네,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법제처에 유권 해석이 있는 것이고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한다면 법 개정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 법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유종복 시장 아까 2년 얘기하셔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지방정부 2년 동안에 제가 겹쳐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유종복 시장에게도 얘기하고 조동환 부시장에게도 얘기하고 결국은 그 돈을 돌려놓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낸 게 접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이정미 의원께서는 여기서 송도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똑같이 4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러면 자산 이관에 대해서 주민들께 그 문제점만 듣는 것 이외에 실제적으로 자산 이관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아까 GTX B노선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역을 더 만들면 급행 열차가 아니고 완행 열차가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는 순간 예타에 올렸던 BC 값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BC 값과 관련된 이 전체 축을 GTX B노선의 축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일영 후보가 30초 동안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GTX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 관련해서요. 자산 이관 관련해서 그 법제처에 질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질의를 하고 어떤 입장이신지 우선 어떤 입장이신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나중에 법 개정 얘기도 하셨는데 그 법안 통과된 것이 제 생각에 2016년에 그때 새누리당이 152석일 때인데요. 과반의회였는데 지금 다시 그걸 개정한다는 것이 당을 설득할 수 있으신 건지요? 묻고 싶습니다. 예, 바로 답변하시죠. 네, 지금 악법들이 지난 3년간 또 4년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땅을 친 것이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악법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선거 때 여러분께서 견제 세력을 저희들한테 만들어 주신다면은 저희들은 악법을 막을 수 있고 어떤 법도 지금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공수처법을 비롯한 모든 법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견제 세력이 될 수 있는 힘을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좀 들까요? 인천시에 시의원, 지역 시의원이 33명 있는데 딱 한 명 미래통합당입니다. 경기도에 129명 지역 도의원이 있는데 딱 한 명 미래통합당입니다. 서울시에 100명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딱 3명만 우리
미래통합당입니다. 그렇게 해선 견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천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자산이관법 필요한 것 어떤 입장이냐? 만약에 100억 원짜리 땅을 자산을 이관을 해갔다. 그래서 250억 원에 만약에 팔았다면은 250억 원을 즉각 갚고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물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법의 취지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그 많은 질문과 답변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고 또 서로 간에 아주 뭐 비방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뭐 지금 거의 끝났지만 마지막으로 후보자들께서 이 이야기는 꼭 좀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시간을 각 후보당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정의당 이정미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실까요? 옥년 동춘 송도 주민 여러분, 제가 4년 전에 이곳 지역으로 내려왔던 이유는 노회찬 대표님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날 축하 전화를 주신 노회찬 대표님은 저에게 한 번만 하기 없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역구에서 노회찬 심상정 뒤를 이을 수 있는 재선 국회의원이 꼭 탄생해야 된다는 저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내려와서 작은 당이라고 그래서 제대로 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주민들의 그런 시선들을 거두기 위해서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민들 한 분 한 분 손잡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빽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민들이 손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 그것 하나를 믿고 지난 3년을 달려왔습니다. 저는 지금 선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100석이 넘는 거대 양당에 한 석을 더 보태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에게 이 한 석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노회찬 대표님이 지키라고 했던 우리 사회에 국회가 대변하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반드시 다시 이어가라고 했던 그 명령을 지키는 그 선거입니다. 주민 여러분, 쉼없이 달려오면서 제가 주민들을 잡았던 그 손, 이제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국회에서 꼭 필요한 한 사람, 대한민국 정치에서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송도, 옥년, 동춘 주민들께서 이곳에서 이정미를 국회에 보내주신다면 대한민국이 모두 이것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노회찬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존경하는 동춘, 옥년, 송도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챙겨서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자 후보님들께서 주신 말씀도 명심해서 제가 받아들여야 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현재 우리가 토론하는 문제점들, 지난 4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입니다. 또 오늘 토론의 내용대로 하면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 방법을 다른 두 후보님들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후보님 모두 그렇게 원인도 해결 방법도 잘 아시면서 왜 본인들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 일들을 해결하지 않으셨는지 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도, 동춘, 옥년 주민 여러분, 지나온 4년의 시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힘있는 여당 후보 저 정일영은 지역의 오래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겠습니다. 검증된 전문가로서 능숙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월 1회 동별로 주민 간담회와 학부모 교육 간담회를 개최해서 항상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습니다. 송도 국제도시를 명품도시로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토부 등 중앙부처 산하로의 편입도 검토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송도구 분구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4월 15일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제 경험을 쏟아부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십시오. 제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혼신의 힘을 기울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정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통하시겠다고 했는데 소통의 기본은 경청입니다. 지금 1시간 넘게 지난 4년 동안 제가 어떤 공약을 어떻게 지켜나왔는지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한 일이 뭐냐고 얘기를 하니까 경청의 태도를 좀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연수 송도 주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5년 임기 반환점을 훌쩍 넘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이 지난 3년간 보여준 경제, 안보, 외교, 법치 무능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실업주도 몰락이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시장 상인은 대통령 면전에다 대고 경기가 거지 같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둔 2020년 대한민국은 경제, 외교, 안보 어느 하나 제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그런데도 정부는 현금 풀어서 단기 일자리만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탓으로 돌리고 청와대 고위 관료라는 사람은 내 집을 사고 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반헌법적인 발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여러분들께서 집권 세력의 국정 독주를 견제하고 무너진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도, 옥년, 동춘동 주민 여러분, 속 시원하게 일 하나만큼은 똑 부러진다. 지난 4년 동안 주민께 가장 많이 해주신 칭찬입니다. 저의 실천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소중한 약속, 제가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동춘 옥년동의 눈부신 도약과 송도 국제도시의 놀라운 발전을 눈앞에 펼쳐내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2번, 저 민경욱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 주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토론회가 연수구 유권자 여러분들의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투표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고장의 주인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일이죠. 4.15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꼭 여러분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수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